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인 트레이너스 2018은 트레이너스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한국경제TV를 검색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글로벌 진출과 글로벌 프로젝트의 한국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연사분들과 내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국 블록체인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구전데도 불구하고 JNS 2018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주차 공간도 굉장히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텐데 열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시작에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JNS의 정주영 대표님, 한국경제TV의 정주영 대표님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롯데호텔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행사가 한국과 중국이 거의 같이 하는 행사 그렇게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마 작년 이맘때만 돼도 중국과 같이 하는 행사를 롯데호텔에 한다는 것은 별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되었을 텐데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한중관계의 개선, 한중관계의 결합을 첫 번째로 의미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롯데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물질에 롯데가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롯데 측이 생각하게 되었다, 깨우쳤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어저께 승용관대학교 중국연구소의 이혁 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롯데 측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4월 중순에 일본에 갔을 때 블록체인 세미나에 일본의 주요한 산업체의 수장들이 블록체인 트렌드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이 드신 중력들이 블록체인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고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제가 기주성에서 열렸던 중국 기주성의 빅데이터 엑스포에 가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2017년 기하로 2016년 말부터 중국의 광주, 상해, 베이징은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융으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또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5명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데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하반기에 들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예산과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첫 번째 공약이 서울페이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시스템이었고 심지어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남경필 당시 지사가 당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한테
당신 IC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지방정부와 또 공공 영역에서의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모멘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7월이 왔습니다. 저는 7월에 새로운 기대를 엽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특히 일본은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굉장히 상용화되는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 산업화, 블록체인의 투자, 또 앞의 어떤 경쟁적인 발전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더 깊은 토론과 또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글로벌의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크립토 에셋과 거래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한 곳 서울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기를 그렇게 믿어 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여러분께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사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로 정부의 규제 방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체인어스의 창립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체인어스의 창립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위해서 귀빈 여러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더 블록체인어스의 파운더이신 윌리엄 주님, 그리고 체인어스의 체어맨이신 페리정님, 더 블록체인어스의 코파운더이자 체인어스의 VP인 존 리우님, 더 블록체인어스의 코파운더이신 철펑님, 블록체인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신 에릭 정님, 그리고 체인어스의 CEO이신 나벤저 양님, 마지막으로 체인어스의 CEO이신 남궁단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인어스의 창립을 선포하는 의미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리 정님은 잠시 발표를 위해서 무대 위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체인어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페리 정님의 체인어스의 체어맨이신 페리 정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정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체이너스의 정주용 대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한중 간에 어떤 투자와 이쪽에 강요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 페북 팔로워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양국가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을 만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에 저희 중국 파트너인 더 블록체이너라는 회사를 만나면서 이 꿈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 2, 3개월 막 엄청나게 달려오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주셨고 또 70여 개 프로젝트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에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체인러스라는 법인은 그 산업에서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례로서 오늘 체인러스라는 이 2018이라는 행사를 준비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체인러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함께 또 새로운 밸류를 창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축사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체이너스가 한국과 중국 간의 가교가 되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 더 블록체이너스의 파운더이신 윌리엄 주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윌리엄 주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We are delighted to be here. Today is a great day. The blockchain is the next generation ecosystem community builder. We initiate many times cross-border communication via China to USA, UK, Canada, Australia, Japan, Korea, and etc. We aim to help them to boost the industrial speed and help them to gain more force to make their company bigger and help the industrial smoothly. Today, we set up the chainers with the partner Vision Character. We want to make more big giants in blockchain. So we make the ceremony and help us to all make efforts to create local blockchain companies. And a very thank you to you all to here to enjoy the event, and many thanks. And we hope you have a great day today and help us to make more efforts in Korea loca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네, 중국 블록체인 업계들의 더 많은 한국 진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H닥 현대페이 김병철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H닥의 대표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회사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They've left. Yes, they've left. I used exactly 3.461 watts. I only used 3.467 litres, just like my family wanted. I just calculated gas usage of 8 hours, 4 minutes, 2 seconds. I used exactly 18.976 litres. They're back. Oops.
technology platform is smart and secure thanks to the blockchain solution. HDAC technology, now and tomorrow. 네, 그럼 이제 HDAC 현대페이의 김병철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HDAC 블록체인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여러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데 헤드셋을 끼고 발표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살짝 떨리네요. 방금 여러분들이 HDAC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20분 정도 키노트 스피커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블록체인, 결국 HDAC 블록체인의 미래, 오늘과 미래의 모습이 결국 우리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맘때가 비트코인 하드포크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 자산으로 막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막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블록체인이 하드포크를 한다는 얘기가 작년 이맘때 나왔고 실제 8월 1일 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소프트포크, 하드포크와 관련되는 실행이 실제 이루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죠.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분산 장부다 그리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에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였는데 그런 지식을 갖게 됐죠. 블록체인 자체를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탈중앙화라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우리 과거의 IT 시스템은 중앙에 서버가 있고 그리고 많은 단말기들이 그 중앙 서버에 연결이 되어서 중앙에서 처리해주는 결과물들을 보는 이런 과정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과거 한 30년 정도의 IT 서비스들이 대부분 그 모양이었고 인터넷이 나오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도 그와 같은 형태가 특별하게 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갑자기 중앙 시스템이 없는 형태의 에코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죠. 두 번째는 분산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산 컴퓨팅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형태의 어떤 분산, 그 대표적인 예가 P2P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은 것이 오히려 분산 시스템의 완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가 중앙에서 뭔가 통제하는 듯한 형태의 분산 과정. 클라우드 시스템조차도 중앙에 개입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투명한 그리고 굉장히 신뢰가 높은 형태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이 새로운 어떤 우리가 IT와 같은 조금은 이제 우리와는 멀게 느껴졌던 이런 기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한 혁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뭔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IT 강연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IT 측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구현,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했던 내용들을 블록체인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즈니스에서의 그 니즈는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는 무견하게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송금을 하면 내 계좌에서는 돈이 빠지고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는 돈이 입금이 되고 그리고 그 두 개가 확인이 되었을 때 거래가 완료되었다라고 해주는 일종의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있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모든 기록들은 기록이 되어서 보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어떤 관리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산이 도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그 안전한 정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과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또 효율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원을 분산하고 공유하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레가시에서도 기존의 비즈니스 니즈에서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무결성을 위해서 투페이스 커밋 그리고 과정 절차의 검증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로직들이 존재하고 안전한 기록 보관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또 파일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보안, 인프라 유지, 운영 보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 작년 암호화폐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들이 기존 레가시에서 처리하던 거래의 무결성이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에서 처리가 되는 이 과정이 복잡한 과정 없이 굉장히 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과정과 절차의 공정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어떤 보정자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확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기록 보관 측면에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분산 원장이 복제된 사본을 전부가 공유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체계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는 IPFS와 같은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은 방식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암호나 인프라 유지보수나 에코시스템 측면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현재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이 오버헤드가 많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같은 경우에는 승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속도와 그 다음에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그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분산 파일 공유 시스템과 같은 형태의 블록체인 구현 사례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이 분산 장부에 기록되는 블록이 생성이 되고 체인이 만들어지고 해서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계 속에 기존에 우리가 IPFS와 같은 방식을 파일 시스템이 분산 저장 관리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블록체인의 무결하게 데이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불가역적인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블록체인이 IoT나 또는 AI 혹은 여러 가지 산업 자동화에 따르는 로보틱스나 VR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어떤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 발전 시나리오에 블록체인이 건강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신 기술이 5G와 같이 초고속화되고 그것을 받쳐주는 다양한 형태의 IT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지만 그것이 신뢰 기반으로 작동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더 확단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이 바로 건강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은 굉장한 영역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블록체인이 실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IoT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IoT의 영역은 뭐 단순하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IoT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과 그리고 센싱을 통한 자율적 판단들이 결합이 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어떤 시너지를 발행을 할 때 IoT 월드가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oT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IoT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센서와 네트워크의 결합,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주 그 작은 장치부터 시작해서 큰 장치까지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외에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제하고 또 각 디바이스가 내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속성들을 효과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5가지의 V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센서들을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표준화 이런 형태의 과정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많은 센서 디바이스가 쏟아내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누군가가 중앙에서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은 대단히 가치 있는 데이터들이 많고 그 자체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로컬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죠.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타임렉 없이 가치 있게 현장에 반영하느냐가 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은 모니터링 될 수 있고 관제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V가 달성이 될 때 IoT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IoT들이 결합된 산업의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IoT만이 적용이 된 산업의 모습을 이 화면상에서 오른쪽편에 있는 부분을 보면 원산지에서 무엇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1차 산업과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IoT와 결합한 스마트팜을 구성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어 있는 원자재들을 모아서 공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능화되어 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생산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을 하고, 또 그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결과물들을 받아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물류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스마트 디스트리뷰션 체계가 갖춰지고, 또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한 지불 결제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 기대하는 것이 복잡한 센서들과 IT 서비스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만은 뭐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대하는 발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각각의 영역별 데이터들은 나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팜의 데이터가 스마트 팩토리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연동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환이 필요하고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각 산업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자신의 헤게모니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각 나라의 규제에 따라서 이런 정보를 쉽게 공유하게 됐을 때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또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부분들의 융합은 일어나지 않고 각자의 인더스트리별 발전들만 IoT와 결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데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그리고 트러스트, 이 3가지의 속성들을 반영을 했을 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은 효율적으로 결합되고 통합되어서 보다 가치 있는 형태의